사랑과 낭만은 나를 숨쉬게 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지쳐 보였을 때 싶은 걸 찾고 있는 날 볼 때 그때야 Carpe diem. 정말 후끈후끈하네요 열기가. 땀나네. 쌤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조금 춤췄다고. 이거는 쌤 약간 기력이 허하신 거예요. 아니 저 음악이 너무 신나가지고. 네. 우리를 위해서 무대가 이렇게 많이 어우, 쌤. 커피 트럭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쌤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요? 진짜 그냥 쌤 거 같아요. 하나 사줄 거야? 내가 사주면 나랑 같이 다닐래? 아니요, 그냥 10% 줄게요. 아 근데 밖에서만 쓰는 쌤의 이 커피가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명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두 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알죠.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많이 왔던 곳이에요. 30년 전에. 진짜로. 저기 보면 주식회사 소렉스라고 써 있어요. 그렇네요. 카세트 테이프 있죠. 예. 그걸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아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 세아 씨도 테이프 시대. 저는 걸쳐 있는 세대예요.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를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듣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CD로. 이 CD가 나오면서 이 카세트 테이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네. 여기 한 90년대 초반 정도에 문을 닫았어요. 지금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지금 문이 닫혀 있던 그 폐 공장 부지. I've got sunshine on a cloudy day. When it's cold outside, I've got the month of May. Well, I guess you say what can make me feel this way, my girl. Talking about my girl. I've got so much money, the reason in me. I've got a sweeter song than the birds in the tree. 근데 저는 우리 한명커한테 뭐 불만 다른 건 없는데 딱 하나 불만은 시작부터 왜 또 불만이 있어요? 아니 꼭 무슨 옛날 얘기할 땐 나를 시키는 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오늘 전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전주 하면 뭐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저는 신부의 조화. 신부의 조화. 일단 전주는 딱 전주역부터가 딱 신부의 조화가 확 느껴지는 확실하잖아요. 예. 그 한옥 모양의 그 전주역.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타지인들이 와서 그렇게 전주역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엄청 많이 찍어요. 지용 쌤은 어떤 키워드가 좀 생각나세요? 특례시. 아, 특례 씨. 특례 씨.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신 아, 것 특례 같아요. 씨였어요? 어. 특례 씨가 나왔으니까 오늘 저희 세 사람의 이야기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같이 제대로 토론해 주실 분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시죠? 오늘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그러면 특례 씨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의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님 나와주세요. 어디서 나오시나요? 어디 계십니까? 시장님 나와주세요. 배경음악은 고니 밴드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와우. 아우,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우,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시장님 그 차별도 아니시고 이렇게 세아 씨만. 특별히 하나 또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시장님한테 저 부탁을. 먼저 참고하면 안 될까요? 준비했어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 네. 예전부터 만나고 싶었어요. 시장님 알라뷰. 이렇게 해줘야죠. 우리 그럼 시장님의 특례시 삼행시는 네. 어떨지 궁금합니다. 준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했는데 했어요? 특별한 문화와 일상이 함께 간직된 도시. 그렇게 하면 특별하지 예. 않네. 예의를 갖추면서도 변혁을 꿈꿨던 혁명가들의 도시. 이야. 시.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와. 시장님 알라뷰. 그 두 번째 행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두 번째가. 점수를 매기자면 네. 그렇게 뭐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시장님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특례시가 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정부가 1년에 뭐 수조 원씩 이렇게 지역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네.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아. 그리고 또 정부가 뭐 전략산업 있죠. 자동차 산업, 뭐 수소 산업 이렇게 이걸 좀 정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또 예타라고 있잖아요. 뭐 새만금 공항 이런 큰 사업할 때 경제성은 없지만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혁신도시를 지역으로 보내는 거. 이거가 사실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광역 지자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렇게 그냥 대충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전북은 광역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남, 광주는 둘이고 특히 이제 충남 안에 대전시도 있고 세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세 개 몫을 가져가는 그렇네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주 특례시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행안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 100만에는 미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네. 20대 국회가 끝나고 50만 기준으로 완화하는 네. 입법 예고를 했어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원래는 정부가 100만 넘는 도시들 대한민국에 4개 도시만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50만 이상 중에서 행정 수요 또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걸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훨씬 더 지금 나아진 그러면 거죠. 50만 이상 전주, 뭐 청주, 성남. 천안, 뭐 천안, 포항 한 12곳 정도 예, 되죠. 뭐 많이 있는데요. 가능성이 전주가 많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전주는 당, 청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와 우리 정부에서 당정청회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와 청주는 포함돼야 된다 이걸 논의한 적이 있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고요. 시장님 오늘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주 도시재생의 길을 도시재생. 걷다. 도시재생이란 말이 사실 뭐 우리 전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고 네. 이곳 팔복예술공장도 그 중심에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전주가 도시 재생을 하는 대표적 공간이고요.
7년 전 시장 됐을 때 팔복동 주민들을 만났거든요. 예. 근데 주민들께서 우리 전주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팔복동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팔복동 공단에서 50년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먹여 살렸는데 전주 전체를 우리 팔복동 주민들은 환경오염 뭐 여러 가지 또 분진, 냄새, 소음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까지 있어서 우리는 버려진 데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아니다고 팔복동 그러지 않다고 자랑스러운 게 굉장히 많고 특히 이 주변은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재생 문화공간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팔복동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예술공장이 큰 상을 또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아 경관 대상이라는 중요한 뭐 예. 상도 받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국토부 장관님도 오셨고 해외 대사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뭐 굉장히 많이 찾았죠. 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 9만여 명 정도 2019년도에 올 정도로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용쌤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 곳곳을 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고 벌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요즘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네. 집에 누워서 세계 속으로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본 도시들 중에서도 이런 도시 재생의 예. 유명 사례, 모범 사례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밴쿠버가 항구 도시잖아요. 네. 도시 바로 옆에 작은 섬이 붙어 있어요. 그랜빌 아일랜드라는 섬인데 거기도 공장이 밀집해 있던 네. 재직 공장도 있고 시멘트 공장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공장들이 이제 완전히 쇠락해가지고 거기는 슬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폐허 아무것도 없는 폐 공장만 야, 덩그러니 있었는데 여기를 예술촌으로 가꾸자라는 그런 주민들의 그렇네. 뜻이 모아져 가지고 그 캐나다 굴지의 그 디자인 전문대가 들어왔고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퍼블릭 마켓 들어왔고 또 섬이니까 그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봤을 때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젊음의 궁금한 게 얼마를 벌어야 세계 속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굉장히 거는 많이 북쪽이 아니, 가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북쪽이. 국내에서 안 쓰면 됩니다. 도시재생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어려운 설명을 우리 또 지용쌤이 아무래도 삶에 연륜이 있으시고 굉장히 또 지혜로우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좀 낡고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도시 재개발이라는 게 거기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날 뭐 건물 새로 짓고 길 만들고 뭐 멋진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사람의 행복은 없는 거 사람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 도시 재생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도시 재생이 되죠. 아니 그럼 재개발하면 막 다 행복해 하던데요. 막 재개발됐다, 재개발됐다, 막 이러면서 막 집값도 오르고 엄청 행복해 하던데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준비를 안 지용쌤이 했- 준비를 안 했어요. 도시 재생 일종의 치유거든요. 치유. 뭐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치유기도 하고 이 공간을 예를 들면 아마 이 팔복예술공장 오기 전에 팔복동 주민들께서 이 공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부끄럽게 생각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떠나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계속 시민들과 함께 해온 거죠. 네. 그리고 시민들께서 12분이나 여기 지금 취업을 해 계시는데 계신 분들이 지금 바리스타가 됐고 와. 미술관 해설사 도슨트가 됐고 그러면서 팔복동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는 공간으로 됐고 그리고 또 팔복동 주민들이 협동조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시민들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자부심이 생기는 이런 공간들 바로 이런 게 바로 도시 재생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도시 재생 그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선호성동 선미촌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선미촌도 이제 뭐 7년 전 공약이었어요. 뭘 바꿔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했죠. 또 여성이권센터, 뭐 주민들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공간을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뭐 15곳 정도, 15곳에서 20곳 정도 그 정도 지금 사이 뭐 남아 있고요. 거의 이제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서울에는 천호향리 미아리일대 이렇게 쫙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저도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서 한번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서 네. 알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 없어졌거든요. 네. 이제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은 이렇게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드러내기 조금 그러한 공간이라서 오히려 그걸 재개발하는 쪽으로 계획하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빌딩, 도로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아무데나 하잖아요. 네. 성매매직결지 이런 데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리적 공권력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단속. 경찰, 뭐 소방 해서 다 단속하고 아파트 짓고 이런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게 가장 쉬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매매업소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개발하는 거는 결국은 그 여성들과 포주들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전주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도시는 기억의 집합이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도시의 기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도시라는 게 도시의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지만 전주라는 도시가 있었던 도시의 기억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재생을 하자. 선미촌을 선호성동 예술촌으로 변화시키는 예. 이 사업은 저는 전주시가 특히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행정이 주도해서 행정이 앞에 나서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성매매 업주들이 떠나고 건물이 비는 건물들이 속속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함께 갖고 나가는 일들은 결국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렇죠.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제 지속 가능하고 네. 그런 일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거나 혹은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선미촌이 거기까지 오겠지는 여성인권센터, 또 예술가들, 또 시민들, 또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행정가 모여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공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결정을 해 갈 거고 네. 또 그 공간 안에 이제 성평등 센터도 만들어서 거기에 성평등 도서관도 들어가고 뭐 성평등 교육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지속 가능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리사이클링 말고 업사이클링. 재활용 센터 국가 지원을 받는 센터가 또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의 거점이 될 거고. 근데 모든 걸 다 시나 국가에서 매입해서 할 수가 있기 어렵죠. 때문에 예. 이제 민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저희가 잘 시민들과 협의를 해내서 만들어내는 게 두 번째 큰 과제입니다. You had me hooked again from the minute you sat down. The way you bite your lip got my head spinning around. After a drink or two, I was putty in your hands. I don't know if I had the strength to stand. Oh, trouble, troublemaker, yeah, that's your middle name. Oh, I know you're no good, but 시장님 이제 just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네. 전주역의 이제 전주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곳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천마중길에 길을 만드셨어요. 예. 만들고 칭찬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게 왜 여기에 마중길을 세워야 되는 거야? 라는 또 반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난과 욕을 많이 이쪽에 좀 불편함이 있는 운전하신 분들께서 좀 예. 하신 말씀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도청 소재지 중에서 역전 앞, 그러니까 역세권이 죽어 있는 데가 거의 저희가 유일한데 살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릴까? 도시 숲 바꾸는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산림청에.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이 예선을 받아가지고 도시 숲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해서 거기에 이제 숲을 예, 만들게 됐고 천마중길이 들어오면서 이제 나타나는 효과는 업종 전환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업종 전환이 시작이 돼서 나이트클럽이었던 데가 이제 호텔로 레전드 호텔로 이제 화가가 나갔고 주변에 대부분 안마시설수나 이런 주로 유흥업소였는데 이제 카페도 들어오기도 하고 대학교 기숙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양 주변에 좀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전주역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역이 다 똑같거든요. 철구조물로 다 해서.
근데 처음으로 국제 현상 공모를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현재 역사를 살리면서 뒤쪽에 여기 배치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가 아마 3년 안에 지어질 텐데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됐고 저는 비난, 욕설까지는 아닌데 예.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 기존의 그 상가나 어쨌거나 많든 적든 보행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왼쪽에서도 그렇고 오른쪽에서도 그렇고 어느 방향에서든 그 차로를 3개 차로를 건너야지 건너와야 되니까. 그 숲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유인 장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서 뭐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쵸. 없으니까. 매력이 약간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고 길에 대한 어떤 정확한 테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기획이 좀 철저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막 컨텐츠를 이것저것 이식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 주변에 그냥 그 여수처럼 포장마차 하나 쭉 해라.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개개인의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첫인상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1년에 수백만 명이 처음 도달해서 처음 보는 전주의 모습인데 이 공간을 원래 전주다운 모습으로 만들자. 원래 전주가 가지고 있었던 숲과 나무와 곡선과 물, 예술 뭐 이런 걸 담아서 하자. 천마중길에 들어오면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청년들 공간이 250억 정도 저희가 정부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뭐 천마중길 안에는 그 빨간색 있는 컨테이너 거기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도서관이 들어가고 또 뭐 서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채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봤던 건 명칭이 첫 마중길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인들에게 우리 도시의 첫 인상을 좋게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게 도시 재생의 주인은 관광객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졌더라가 돼야 돼. 그게 도시 재생의 진짜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표정이 갈수록 지용 쌤이 질문하시면 계속 저는 근데 또 역으로 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예. 이제 또 살고 있기도 하고 전주를 또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이렇게 막상 와서 보면 진짜 저를 마중 나와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보기 좋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게 약간 그 차도 사이에 고립된 섬 같아요. 이게 나무가 좀 아직 덜 덜 자라서 자라기도 그런 하고 것도 그 있어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 안에 있다 보면 차가 양옆으로 다니니까 약간 좀 고립돼 있는 느낌? 약간 좀 위험한 느낌? 아무리 천천히 다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에 조금 아이디어를 조금 이렇게 보태자면 오. 차라리 그 넓이만큼의 그냥 광장으로 만들고 차를 지하로 빼서 지하로 다니게 했다면 일이 엄청 커지죠. 일이 커지더라도 시장님 알라리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분수도 설치하고 조형물도 좀 설치하고 또 전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역사 어떤 그런 조형물들을 딱 설치해 놓으면 내려서 먼저 거기를 먼저 구경한 다음에 갈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 준다면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그거는 괜찮겠네. 그 마중길 가운데 전주를 둘러볼 만한 곳을 이제 게시판을 다 해놓고 스탑을 저는 해놓고 이제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 저희도 그 가급적이면 전주 앞에 그 도로를 지하화해서 바로 전주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예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들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역사가 새로 지어지면 어떻게 진입할 건지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이런 실제 그 공간을 들어가고 싶어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제 좋은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니 기차를 타면 차도를 안 건너고 미니 예, 기차를 예. 타면 그 기차가 그 섬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예. 남이섬에도 그런 기차가 있거든요. 저는 구름다리.
도시가 놀랍게 재생하는 효과를 빌바오 이펙트라고 할 정도로 예, 예. 전주 이펙트 같은 그런 개념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전주의 그 문화 중심, 도시 재생의 중심을 한번 이끌어내 볼 수 있는 충분한 컨텐츠는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100만 평이라고 그러는데 구도심 100만 평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10년 안에 전주 다음을 간직하면서도 전주의 시간을 간직하면서도 저는 굉장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다. 지금 뭐 선미촌도 그런 의미에서 되고 있는 거고 또 특히 전주 국제화재에 뭐 도움이 있었던 그 자리가 드디어 이제 부지가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전주 국제화재를 대표하는 독립영화의 집이 이제 그쪽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라 가명 복원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서학 예술마을도 이제 재생을 시작을 했고 전주가 지금 도서관 도시 선포를 이제 몇 개월 뒤면 갈 텐데 네. 시청 로비 도서관을 이제 조만간 개관을 하고 구도심에 그 다가동 파출소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여행 전문 도서관이 이제 들어오고 서학 예술마을에는 예술 전문 도서관이 지금 토지 매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예술 전문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중 호수에는 호수 도서관이 들어가고 평화동 학산에는 이제 시 전문 도서관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공간이 도서관이라는 걸 저희가 자신감을 확 갖게 돼서요. 도서관 도시에서 가는 그걸 구도심이 이제 중요한 축의 하나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주로 한옥마을에 국한돼 있던 전주 관광의 수요를 구도심 전역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보는데 그래도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명칭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런 사업을 지역을 혁신하고 재생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주민들의 주도성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아시아 문화 심장터라고 하면 우리에겐 조금 너무 먼 이야기, 너무 원대한 이야기, 혹은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허황된 꿈이라고 여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목표, 비전. 이런 거이실 때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사실 그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지적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시아 빼고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이렇게 해서 구도심을 그렇게 바꿔보자 그런 분도 계셨고 아시아 문화심장터는 실제 전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 전주가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전주로 와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자 컨텐츠하고 그런 게 이제 저희들 구상이었었는데 다만 이게 뭐 이제 뭐 법정 용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고 틀이 좀 잡혔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시민들과 논의를 해서 마음을 모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예. 사실 이 명칭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아, 우리가 그래요? 꿈은 크게 가지라 그랬고 우리가 1950년대만 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불과 70년 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스마트폰 보는 세상이 됐잖아요. 한류 열풍 보세요. 저는 아시아 문화를 넘어서 세계 문화 심장터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아 씨는 특례시 삼행시부터 뭐 계속 그 시장님 해봐라요. 아니 왜냐면 된다 하면 되더라고. 왜냐면 제가 개그우먼이 된다 하니까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 이야기를 네.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고니 밴드가 멋진 오프닝도 해주셨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도심 속에 특히 구도심에서 공연할 기회도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오래된 건물에서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하셨다고요? 어디에서 찍으셨어요? 저희가 6월 24일 날 발매되는 곡인데요. 라이트라는 곡인데요. 충경로에 한 오래된 상점 세탁소에서 오. 저희가 세탁소. 네,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찍게 됐는데 오늘과 같은 내일일까 문득 생각에는 사로잡혀 그 마음이 점점 저희도 전주를 기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옆에 정말 유명한 땡 술집이 있는데 거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선배님들 후배님들하고 같이 추억이 많았던 장소인데
그 노래를 통해서 거기가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추억의 장소처럼 전주 오면 여기 들리면 좋지. 아, 이 거리 되게 이쁘더라. 레트로의 감성이 묻어난다라는 걸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니 씨 거기 땡 그 술집에서 네. 외상값 좀 갚으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간이 도시재생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런 건 좋아요. 좋은 카페가 많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 시장님 아시죠? 예. 이 임대료 막 올라가거든요. 이거 막 또 예술인들 오고 이러다 보면 또 거리가 유명해지고 이러면 또 임대료 올라가면서 원래 사시던 분들이 쫓겨나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고요. 네. 지금 한옥마을은 최고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는 약간 지금 내려가는 시점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건물주하고 임차인들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처도 주고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번 임대료 인하하면서 한옥마을 건물주들과 임차인들이 굉장히 아주 많은 화합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보였기도 했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비단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전주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시가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협약, 규약 이런 것들 윤리적 협약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중간에서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게 기획부동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60여 명의 부동산 업 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를 좀 낮춰서 오히려 더 낮춰서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고 뭐 착한 임대료 예, 운동이라든지 이런 협약 뭐 예. 이런 거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좋은 일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건물주나 뭐 토지주들의 선의 그리고 전주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설득 이런 걸로 지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선의에 기대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에 한정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이게 법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또 사유재산 침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국회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임대료를 어느 정도 저희가 동결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연동형 임대료.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임대료를 적게 내고 내가 장사가 잘 되면 된 만큼 비례해서 많이 내고 함께 서로 살고 그래서 연동형 임대료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정착이 되면 어쨌든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세를 많이 주기도 하고 내가 많이 벌지 못하면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잘 정착이 그건 좀 됐으면 획기적인 좋겠습니다. 발상이네요. 예. 연동형 임대료. 특히 이제 도시재생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거기에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거든요. 구도심 프랜차이즈를 다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갱리단길에 프랜차이즈가 없고 독특한 카페가 어렵지만 독특한 카페가 없는 일종의 독립문화지군, 독립영화처럼 독립문화지구처럼 갱리단길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지금 높이를 제안을 한 겁니다.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재개발하는 게 참 결핍도 나시고 싹 밀어버리고. 정신 건강에도 더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시장님 경호실장이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럼 지용 쌤은 시장님 뭐 사격 그렇지 않았는데. 네, 전주다운 전주를 남길 공간이 많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약간 도시의 시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점으로 주로 했던 도시 재생의 관점을 훨씬 더 키워서 지역 재생이라는 큰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 생태, 문화. 사람은 옛날 사람들, 지금 사람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생태는 뭐 아름답게 뭐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 네.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록, 기억, 추억 이게 전주의 한 축이고 네. 눈에 보이는 문화들 있잖아요. 문화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게 이제 전주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님을 한 번 더 이 자리에 모셔서 한 주 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출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지용 쌤의 질문이 불편해서 혹시 다음 주도 안 나오시고 그러신 거 아니시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예. 나오시는 걸로. 서울 가지고 승부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다운 다른 나라에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을 뽑아보자. 저는 이제 관광보다는 여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시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서 한옥마을이 이렇게 관광 명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게 오래된 미래죠. 그 우려들도 있잖아요, 사실. 지나치게 상업화돼 있다든지. 관광지가 직선으로 성장하는 관광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전주가 강릉, 목포, 안동과 더불어서 국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관광 거점 도시가 뭡니까?
두렵게 만드는 건 그 누구도 아니란 걸. 오늘과 같은 내일일까 문득 생각에 난 사로잡혀 그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서 누구도 내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올라와 가라앉혀 여러 색을 더할수록 나와